자, 목요일 우리들의 아름다운 노후를 책임져 주실 우아남 김충남 전문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빛나는 노후를 위한 길잡이 우아남 김충남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아름다운 우리들의 노후를 위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힘차게.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2024년도도 벌써 4월 중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참 시간 빠르네요. 너무 빨라요. 네. 아마 매월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라면 2월이나 3월에 아마 연말정산하고 나서 결과물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13월에 월급이라고 하는 환급금 오히려 좀 더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세금을 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2870님이 저는 14만 원 반납했습니다. 주인은 거의 환급 받던데. 이런 분들 맞아요. 어. 그래서 환급금을 받으신 분들이야 다행이지만 오히려 이렇게 세금을 더 내신 분들은 고민이 생기죠. 올해는 연금저축 상품을 하나 가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건데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년에는 이렇게 세금을 더 내기보다는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안 그래도 월급만 안 올라서 화나 죽겠는데 네. 이 세금까지 덧대가면 너무 아깝고 속상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연금저축, 뭐 세액공제 이런 걸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연금저축 가입만 해도 최대 99만 원 환급, 빠밤, 막 빠밤. 이런 문구가 막 나오거든요. 결국은 뭐 노후 연금도 되고 연말 정산할 때 환급도 된다고 하니까 좋구나 이렇게 무조건 가입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많으실 텐데 그런데 문제는 이 무조건 99만 원씩 전부 다 환급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요거 진짜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더라고요. 연금저축 가입만 하면 연말정산하고 최대 99만 원 돌려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전에 이 연금저축 상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연간 1년 동안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요. 네. 그중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600만 원입니다. 바꿔 말하면 1,800만 원을 꽉꽉 넣어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00만 원이기 때문에 보통 600만 원까지만 넣습니다. 다 넣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이렇게 했을 때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 600만 원의 16.5%인 99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고요. 5,5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연봉이 13.2%인 79만 2천 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다 맞는 말이죠. 이제 근데 문제는 뭔데? 네. 이 12월에 연말 정산하고 나서 다음 연도에 이렇게 무조건 최대 전부 다 99만 원 환급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아직도 TV 광고 인터넷 쳐보면 연금저축 무조건 가입하세요. 환급 받습니다. 99만 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광고를 하는 걸 듣고 나면 나도 가입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무조건 들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다. 이런 거는 진짜 반드시 우리가 알려드려야 되는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설명 좀 자세히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하게 되면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이 계산이 돼요. 요거는 회사에다 요청하면 원천징수 영수증 달라고 하면 주거든요. 거기 네. 보면 이 결정세액은 뭐냐면 1년 동안 내 월급 받은 거에서 뭐 인적공제, 카드값, 소득공제 다 하고 나서 앞으로 내가 내야 될 세금입니다. 이제 세금이 이렇게 결정됐다. 네. 그리고 기납부세액은 작년 1년 동안 실제로 내가 납입했던 세금이에요. 이미 냈던 세금이죠. 그래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뺐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면 세금을 더 많이 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금을 이제 환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뺐는데 플러스가 나오는 경우에는 아까 그 청취자분들처럼 이 결정세액보다 세금을 덜 낸 거라서 알고 계신 것처럼 뱉어낸다는 표현으로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연금저축 상품을 가입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바뀝니까? 네, 뭐 예를 들어볼게요. 연말정산을 하고 났더니 이 결정세액이 100만 원이라고 딱 뜬 거예요. 앞으로 내야 될 세금이 100만 원. 그죠? 근데 기납부세액이 15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더 냈네요. 그죠? 그러면 이 결정세액 100만 원에서
기납부세액 150만 원을 빼면 마이너스 50만 원이니까 이제 50만 원 환급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연금저축을 1년 동안 600만 원을 넣었더니 결정세액 100만 원에서 99만 원이 세액공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세액이 10,000원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10,000원. 그러면 10,000원 빼기 기납부세액 150만 원 하면 149만 원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49만 원. 그럼 149만 원을 돌려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럴 때 연금저축 상품이 없었다면 50만 원 환급받는 거였는데 연금저축 상품이 있었기 때문에 세액공제 99만 원이 더 들어가서 추가로 더 받아서 149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환급이 되는 거네요. 여기서는 굉장히 좋네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좋은 좋은 케이스고 그런데 문제는 연말 정산할 때 뭐 신용카드 공제, 인적공제 다 하고 나서 결정세액이 0원이 되거나 앞으로 내야 될 세금이 0원이거나 또는 결정세액이 좀 적은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아무리 연금저축 상품을 1년 동안 600만 원 다 채웠더라도 99만 원을 환급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결정세액이 20만 원이에요. 그리고 기납부세액이 100만 원이면 80만 원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여기서 2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 99만 원을 빼면 마이너스 79만 원이에요. 근데 세금이 0원 이하로 떨어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세액공제는 아무리 99만 원을 받고 싶어도 최대 결정세액이 20만 원이기 때문에 20만 원까지만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연말정산 환급금은 80만 원에다가 99만 원 더한 게 아니라 80만 원 더하기 결정세액 20만 원 떨어져서 0원에서 100만 원을 받는 겁니다. 결국은 뭐 내지도 않은 세금을 이제 돌려두지 않는다는 점, 뭐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정세액이 중요합니다. 결정세액이 얼마인지. 그러네요. 내는 만큼 무조건 다 환급받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를 꼭 알아두셔야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말정산의 목표라고 한다면 이 결정세액을 0원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납부한 세금을 전부 다 돌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소득이 적을 경우에는 이 결정세액 0원을 맞추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공제가 좀 많으면. 근데 문제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결정세액을 줄이는 게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때는 이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세금을 돌려받는 게 없거나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쪽 부분 소득이 있는 분들이 이 공제 항목이 제한적일 때 그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그러니까는 결정세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내야 될 세금 요게 얼마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세액공제 99만 원이 더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리 많아 봐야 안 더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 요거를 좀 잘 알아두셔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 연금저축 상품은 크게 뭐 보험하고 펀드로 나눠지는데요. 이 세액공제 혜택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단 안정적인 성향의 이 원금 보장이 되는 보험을 택하시거나 나는 주식이나 채권을 잘 알아 해서 좀 공격적으로 수익을 많이 내고 싶어 하는 공격적인 성향인 분들은 연금 펀드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결국은 본인 투자 성향에 따라서 정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추가로 연말정산을 통해서 올해 2월, 3월에 세금을 더 내신 분들이 계시다면 필히 꼭 연말정산 결과 이 원청지수를 띄워보시고 2024년도 내년에는 결정세액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지금 세금 더 내셨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요거 계속 맞추기 힘들더라. 매년 나는 다시 돌려받는 것보다는 조금 내는 편이 맞다. 뭐 요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결정세액을 더 좀 뭐랄까요, 이렇게 연말 정산의 결과를 조금 더 우리한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정세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 오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사연 중에서 실제로 김충남 전문가께 상담을 받고 가정경제의 어떤 막힌 부분 그리고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을 제대로 처리를 하신 그런 우리 청취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었기에 노후 준비가 어려우셨는지 그리고 고민하고 있던 그 여력 요걸 어떻게 만들어 가셨고 노후 대비 방법은 어떤 걸 추천받아서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죠. 저희가 방송에 맞게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회사원이고요. 아내와 저희 아이 이렇게 세 가족입니다. 원래 통장 입출금 내역을 안 찍어보는데요. 얼마 전 대출 상담을 할 게 있어서 은행에 간 김에 찍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출도 갚아야 하는데 보험료가 80만 원이나 나가고 있더라고요. 친한 지인, 친척들한테 한두 개씩 가입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많이 나가는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막상 보험을 정리하려고 보니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요. 돈키호테에서 뇌나 심장 쪽은 유전적인 게 높다고 하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뇌경색, 큰아버지는 협심증으로 쓰러진 적이 있으셔서요. 80만 원이나 내고 있는 보험에서 보장이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무엇보다 보험료 좀 줄여주세요. 근데 진짜 저희가 이 사연을 접할 때도 그렇고요.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제가 실제로 물어보거든요. 김충원 전문가님. 보험료 얼마 나가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진짜 이런 거 있죠. 한 40만 원쯤? 뭐 이런 건 있어요. 예, 예. 될걸? 예. 근데 실제로 제가 그래 한번 물어봐봐 해갖고 제가 전문가님을 연결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알아봤더니 70만 원 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적도 많고 이게 얼마가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빠져나가는지 어떤 카드 연결해 놨는지 뭐 다 몰라요. 어떤 걸 들고 있는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정말 많고요. 오늘 들은 이 사연자 분도 마찬가지네요. 네, 정말로 뭐 은행에 대출을 안 갔으면 계속 모를 뻔 하셨겠죠. 너무 속상하네요. 그러니까 대출까지 받아야 될 정도로 뭔가 집안의 돈 흐름이 조금 뭔가 문제가 안 좋고. 생기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서야 알게 됐다는 거잖아요. 좀 반성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믿고 피디님 작가님 안 그러실 거라고 믿고 네. 우리 작가 갑자기 더워지는데요. 이게 아마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요즘 모든 걸 다 해결을 하잖아요. 맞아요. 은행 업무도 마찬가지죠. 네. 송금할 때도 핸드폰으로 하고 입금 확인도 핸드폰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통장 내역을 찍어볼 일이 점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편리함 속에 80만 원이라는 거액의 보험료가 매달 나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거잖아요. 우리 동키 분들도 은행 가서 통장 정리는 못 하더라도 제발 꼭 한 달에 한 번씩 입출금 내역 정도는 꼭 확인해 보시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드 내역서 이런 것들도 이제는 뭐 깨톡 이런 걸로 오잖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그냥 아우 이번 달 왜 이렇게 많아 하고 그냥 결제되고 말지 내역을 쭉 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는 갱신되는 것도 모르는 거죠. 맞죠. 진짜 한 달에 한 번 통장 내역 살펴보기 그리고 카드 내역서 살펴보기 이런 거는 꼭 실천을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보험료를 또 카드로 또 맞아, 많이 맞아. 또 내기도 하거든요. 저도 거의 다 그렇게 해요. 그럼 여기서 또 한 번 더 문제가 생기죠. 음. 매달 카드 값은 나가고 있는데 도대체 카드를 어디에 썼는지 확인을 못 하시거나 안 해본다는 거예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네, 실제로 상담해 보면 카드 값으로 매월 나가는 보험료 10만 원을 5년 동안 몰랐던 분들도 계시고요. 모르는 거예요. 네, 그냥 확인 안 하니까. 우리 동키분들 하루하루 바쁘시지만 제가 이제 가계부까지 쓰라는 말은 못 드리겠고요. 제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카드 명세표 이것만이라도 꼭 확인하셔서 우리 집에 줄줄 새는 돈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아남의 가정경제 캠페인 두둥. 네. 함께 합시다. 네, 한 달에 한 번 통장 내역 보기, 카드 내역 보기 뭐 이렇게 우리 집에 줄줄 새고 있는 돈을 막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좀 걱정이 돼요. 80만 원씩이나 내고 계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셨나요, 이분? 네, 사연 주신 청취자분은 3인 가족의 또 외벌이셨는데요. 소득은 월 한 350만 원, 그중에 22%나 되는 80만 원의 보험료를 혼자 내고 계셨습니다. 네, 정말 저희가 방송에서 보험료는 월 소득의 10% 내외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이분은 저희 목소리가 닿지 않는 곳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료를 최소 40만 원 이하, 반 이하로 줄여드릴 예정입니다. 앞서 약속을 하신 게 40만 원 이하로 줄여드릴 겁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 솔루션 어떻게 해주실지 기대를 해보면서 왜 이렇게 보험료를 많이 내고 계셨던 걸까? 일단 이것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보험 내용을 보니까 일단 가입 건수가 좀 많으세요. 어. 종신보험, 암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간병보험, 치아보험 등등등 아우.
이렇게 합쳐진 수가 무려 한 13건이고요. 아마 여러 동키분들이 그러신 것처럼 지인분들, 친척분들, 이런 설계사분들이 좋다고 하는 보험들 그때마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가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그렇게 걱정하시는 뇌나 심장 쪽에 관련된 보장은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가족력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보험료도 줄여드리고 음. 보장도 넓혀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돈키호테 전문가분들을 진짜 전문가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거죠. 그냥 보험료 그냥 줄여드린다 하면은 다들 걱정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낸 돈은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손해를 최대한 줄이고 혹은 손해를 없게 해서 이렇게 해서 보장도 넓혀드리면서 보험료도 줄여드린다라는 솔루션 오늘도 기대를 해보면서 뭐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이 80만 원의 보험료 중에서 30만 원이 종신보험에 해당하는 보험료인데요. 증권을 보니까 사망보험금 2억 원을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보험은 아쉽지만 매월 3만 원짜리 정기보험으로 좀 조정을 해드렸고요. 이 종신보험이 나쁘고 뭐 정기보험이 좋다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네. 이 월소득 350만 원이 이 가정에서 혼자 30만 원의 종신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결국은 지출이 많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권해드렸고요. 네. 결국은 이 가정 상황에서는 종신보험을 정리하면 지금은 손해는 큰 건 맞아요. 그건 맞지만 정기보험으로 좀 변경을 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줄어든 보험료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저축 플랜 또는 대출 플랜 이런 플랜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좀 조정을 했고요. 나는 사망보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종신보험을 들었다 하시는 분들께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의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이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의 큰 차이점은 동일한 사망 보장으로 보장 기간만 달라집니다. 종신보험은 아시겠지만 오늘 가입하고 60살이 됐던 80살이 됐던 100살이 됐던 언젠가 사망할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을 해주거든요. 보험사에서. 언젠가 사망할 언젠가. 때. 그래서 보장을 해주는 기간이 길죠. 그리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확률 100%예요. 그렇죠. 언젠간 줘야 되니까. 무조건 나간 돈이에요. 네. 그래서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기보험은 보험 가입 후 앞으로 10년 또는 20년 이렇게 정해진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사망할 때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하죠. 이 가정 상황에서는 뭐 자녀가 일단 어리기 때문에 사망보험이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이 30만 원이라는 이 종신보험으로 내는 것보다는 그리고 앞으로 계속 냈다가는 언젠가 한번 또 위기가 또 찾아올 거라서 지금 최대한 빨리 정기보험으로 조정하는 게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입하고 있는 종신보험은 정기보험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바꿀 수는 없고요. 정리 후에 신규로 정기보험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를 따져봐도 정기보험이 이 보험료적인 부분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 가정이 돈을 오랫동안 냈다. 그러면 네. 감액 완납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잖아요. 종신보험에 따라 다르지만 변액 종신 말고 일반적인 이제 종신보험. 근데 앞에 또 유니버셜 붙은 것도 안 돼요. 그냥 무슨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20년 납이다. 그런데 내가 15년을 냈다. 그러면 앞으로 내야 될 5년에 대항하는 보험료를 내가 사망보험금을 줄임으로써 예를 들어서 사망보험금을 1억에서 7천, 8천 또는 5천까지 줄여서 환급금이 나오거든요. 그거 가지고 완납 처리하는 그런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근데 납입한 지 얼마 안 된 것들은 그렇게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럼 지금 이 가정 사연 주신 분은 보험료가 순간 27만 원이나 줄었습니다. 그러면 가족력이 있어서 뭐 큰아버지나 뭐 뇌, 심장 이런 부분이 조금 가족력이 있어서 걱정이 됐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거 보장을 늘려주셔야죠. 네, 이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많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맞아요. 유전적인 요소가 나한테까지 올까봐 그래서 많이 걱정하시는데 이 분 같은 경우는 아쉽지만 80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 대비해서 뇌나 심장에 대한 보장 구멍이 많이 뻥뻥 뚫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되어 있어서 보장의 범위가 좀 좁게 되어 있었고요. 가장 좁은 거네요. 네, 그나마 종합보험에 뭐 내조증 한 1,000만 원 있었지만 이 뇌혈관 가족력에 비하면 보장은 많이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이 뇌출혈은요, 보험주권에 뇌출혈이라고 적혔으면 이건 전체 뇌혈관 환자 100명 중에서 9명한테 발생하는 질환으로
보장의 범위가 제일 좁은 특약이고요. 음. 보험증권에 적어도 뇌졸중이란 글자나 음. 또는 보장의 범위가 넓은 뇌혈관이라는 글씨가 있어야 가족력에 대한 준비를 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심장 쪽은요? 네, 심장 쪽은 이 흐르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질병이거든요. 네. 잘 아시는 뭐 급성심근경색인데요. 아쉽게도 협심증, 아마 드라마 많이 보시면 협심증 막 쓰러지잖아요. 이 협심증은 급성심근경색이라는 특약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네. 결국은 보험증권에 적어도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글씨가 들어있어야 협심증을 포함한 급성심근경색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게다가 최근에는 이 허혈성 심장질환과 더불어서 뭐 부정맥, 심부전, 뭐 심장염증 이런 질환까지 추가로 보장해주는 심혈관 질환 특약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가족력이 있는 사연자분에게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보다는 보장의 범위가 넓은 뇌혈관, 심혈관 보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뇌나 심장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생명을 잃는 질환이기도 하죠. 우리 집 가족들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 가족이 있다면 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증권을 딱 펼쳤는데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이렇게만 써 있다. 그러면 이거는 아프고 아파도 건강검진 받았는데 뭔가 이상이 있다고 나와도 꾹 참고 기다렸다가 터지거나 마비가 될 정도의 어떤 심각한 상황이 됐을 때서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초기에 치료를 받으면 아무것도 보장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아예 안 갖고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초기에 발견됐을 때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넓은 보장, 뇌혈관, 심혈관 이게 없다면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거는 전문가의 점검 한번 받아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문자창으로 무료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사연을 안 보내주셨다면 이분도 정말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없는데 필요할 때마다 그럼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보험을 갖고 있으면 이 심혈관, 뇌혈관이 없어요. 그러면 전화해서 심혈관, 뇌혈관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내가 보험증권을 받는데 없어. 그럼 넣어주세요 할 수도 있겠죠. 아쉽지만 이 문제는 이 보장의 범위가 넓은 보장들은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 보험에서는 보장을 받기 못하기도 하고요. 네. 무엇보다 보험에 있어서 담보를 삭제하거나 줄이는 건 되지만 기존 보험은 또 추가가 잘 안 돼요. 이 폭넓고 새로운 특약들은 또 별도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일부 상해 특약들이 추가가 되긴 하지만 질병은 뭐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보험사에서 폭넓은 보장을 한시적으로 가입 금액을 5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 이렇게 높여주거나 보험료를 좀 세일, 이벤트하는 개념에서 좀 저렴하게 낮춰서 가입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가입이 안 됐던 사람들을 좀 문턱을 낮춰줄 때가 있어요. 그때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소비자가 어떻게 알까요? 계속 무슨 그런 뉴스 보고 있을 수도 없고. 네. 자, 그럴 때 돈키호테에 항상 주파수를 고정해 주시면 되고요. 뭔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 아니면 내가 전문가를 곁에 두고 그런 정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전문가들에게 상담 요청 주시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도 살펴볼까요? 네, 그 다음으로는 안보험, 건강보험 이렇게 있었는데요. 증권을 확인해 보니까 뭐 앞으로 7년만 납입하는 되는 그런 보험이었습니다. 당연히 납입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유지를 하는 게 좋겠고요. 네. 보장도 3대 진단비와 수술비 등이 잘 되어 있어서 잘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남아있는 뭐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간병보험, 치아보험이었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간병보험, 치아보험 등등 보험사에서 필요하다는 보험들을 다 가입하면 좋을까요? 내가 돈이 많으면 뭐 가입하면 좋겠죠. 네, 물론 언젠가는 한번 보장받을 수도 있기도 하겠죠. 하지만 모든 보험은 결국은 보험사 또는 보험 설계사들이 다 필요하다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결국 보험들을 다 가입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보험료만 계속 올라가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막 필요하다는 거 말고 우리가 필요한 보험만 가입을 하는 겁니다. 사연 주신 분은 종합보험,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이런 것들에 상해와 관련된 고혈절, 화상, 상해수술 등등등이 다 들어있었어요. 결국은 중복보장이에요. 보험사에서 각각 나오긴 하겠죠. 근데 보험료 또한 각각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과감히 줄이거나 없애서 좀 10,000원으로 줄였고요. 간병보험도 좀 정리를 권해드렸습니다. 간병보험은 요즘에 이슈지 않아요? 가입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네, 광고도 많이 하죠. 아프거나 다쳤을 때 뭐 간병이 필요한 등등. 하지만 TV 광고에서 보시면 뭐 필요하다고 해요, 간병보험. 그런데 따져보자고요. 이 40대 회사원이 지금 대출금 갚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간병보험으로 매월 10만 원씩 내는 건 좀 안 맞죠, 상황이. 무엇보다도 사연자분은 가입 중인 이 간병보험을 간병인을 보내주는 보험으로 또 잘못 알고 계셨어요. 간병인을 안 보내주는 보험이에요? 네, 이 간병보험은 이 상품마다 다르지만 상품 이름에 이 간병 글씨만 보면 간병인을 다 보내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상품 이름에 간병이라고 적혀 있어도 간병을 보내주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결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장기 요양 등급에 해당되면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진단비를 받는 그런 상품이었습니다. 뭐 요양공단에서 1에서 5등급까지 막 매겨주거든요. 몸 상태에 따라서 1에서 2등급은 뭐 거진 24시간 동안 요양보호사의 간호가 필요한 수준의 판정이 받는 경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뭐 진단받기가. 그리고 문제는 해당 등급을 받더라도 이미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요. 집으로 요양사를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요양병원에서 병원비를 일부분 감면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이렇게 10만 원씩 내는 건 안 맞아요. 이 집 뭐 아시겠지만 대출금 갚기도 빠듯한데 생활비도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따져본다면 간병은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준비하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연세가 조금 더 드신 다음에 그때 가입을 하시는 것도 나을 것 같다. 지금 이렇게 10만 원씩 되는 거 내실 필요 없다. 정리를 권해드렸고 무엇보다 보험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가입을 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연자분의 보험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네, 일단 오늘도 해냈습니다. 매월 80만 원의 보험료를 32만 원으로 크게 줄여드렸고요. 이 아무래도 종신보험을 정기보험으로 변경해서 가능했습니다. 사망 보장은 동일하지만 보장 기간을 가정 상황에 맞게 줄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 중복되는 상해보험, 운전자 보험은 좀 조정하고 간병과 치아보험은 아시지만 정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좀 또 낮췄습니다. 무엇보다 걱정하셨던 뇌혈관, 심혈관 보장은 폭넓게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낮추고 꼭 필요한 보장만 넣어서 알차게 재구성해드렸고요. 방송 시간이 짧아서 말씀 못 드렸지만 나머지 남아있는 배우자분과 자녀분의 보험료도 추가적으로 더 줄여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우아남과 함께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포인트도 짚어볼까요? 첫째,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후에 결정세액을 확인하시고 가입해야 효과적입니다. 둘째, 한 달에 한 번 통장 내역, 카드 내역 확인하시고 줄줄 새는 보험료가 없는지 확인합시다. 저부터 오늘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네, 오늘도 우아남과 함께한 우아한 노후 계획해보는 시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